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중학생들의 두뇌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령별로 두뇌가 계속해서 변하는데 가장 급속도로 변하는 나이가 언제냐면 14, 15세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현재 두뇌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안다면은 어떻게 이제 전체 인생을 설계할지가 좀 나오죠. 자, 어디 갔지? 오케이. 자, 일단은 14, 15세 두뇌는 위기의 두뇌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의 두뇌인데 14, 15세 경에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그 시냅스, 그 연결 통로가 급속도로 죽어가요. 아주 빠른 속도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 통로가 죽어가는데 이게 쓰지 않는 것들이 죽어가요. 잘 쓰지 않는 것들이. 급속도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결이 돼요. 그게 이제 중학생들의 두뇌죠. 그런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뉴런이 뭔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알죠. 아마 뉴런이 뭔지는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로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인간적인 특성, 인간적인 장점을 유지한 채로 어른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간적인 장점 중에서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즉 인공지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1초에 800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고 현재의 인공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 의사가 의과대학 가려면 머리도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과대학에 합격한 한 의사가 200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은 2분 만에 다 외울 수 있어요. 200년 동안 공부하는 걸 2분 만에. 그러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은 자기가 암기한 것에 실수가 없어요. 왜? 한 번 외우면 그대로 외우니까. 자, 인간은 그러면 한 번 암기한 게 인간은 한 번 암기한 것이 왜 까먹을까요? 그 왜 그러냐면은 두뇌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기계 부품처럼. 죽고 다시 태어나고 시냅스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막 살아있어. 꿈틀꿈틀거려, 두뇌 안에서. 그리고 그 연결되는 것들이 우리의 기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거의 매일매일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럼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 차이점을 봤을 때 인공지능은 한 번 외우면 절대 안 까먹고 그동안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퀴즈 대회 하면 무조건 1등하고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계속 1등하고 있거든요. 퀴즈 대회 할 때마다. 그리고 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머뭇거리는 게 없지. 그럼 인간의 장점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걸 까먹기도 하지만 또 좋은 게 있어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장점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는 장점.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화.
과거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인간의 장점은 뭐냐면은 두뇌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하기 만약에 싫어한다. 인간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거를 멈춘다. 그런 거를 하기 싫어한다 만약에. 그러면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인간한테. 장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컴퓨터 하나만 더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또 하나. 그래서 또 인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른의 두뇌보다는 10대의 두뇌가 또 장점이 있어요. 인간은. 인공지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른들의 두뇌는 약 25세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성인의 두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인의 두뇌는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냐면은 25세 이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편하게 잘할 수 있는 두뇌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뭔가 이랬어요, 예전에. 뭐랄까. 예, 가수가 되겠다고 해도 예전에 10대 때 나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해도 대학교에 합격한 다음에 하려는 거야. 명문대를 합격한 다음에 강변가요제를 나가라고 했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좋은 직장을 잡고 나서 하라 그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그러면은 장가간 다음에 하라 그랬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일단 대학 간 다음에 뭘 해라 이런 얘기를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10대의 두뇌는 빠른 속도로 두뇌가 새로운 거를 원하는 두뇌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걸 체험하고 싶고 더 창조하고 싶고 더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두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10대 때의 두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어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기업에서도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겉모습은 20대, 30대, 40대지만 두뇌 속은 10대의 두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요, 지금은. 그런 어떤 응용력, 창의력, 우회적인 어떤 발상의 능력, 이런 것들을 30대, 40대, 20대 성인한테도 그것을 요구하고서 그게 정말 남아있나 보고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창의성이 부족하면은 기업에서도 빨리 내보내고,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하고 있죠. 빠른 속도로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감원되고 있고 쫓겨나고 있죠, 성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10대의 두뇌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를 또 연구를 했어요. 뇌과학적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그게 운동으로 나옵니다. 운동. 근데 한 가지 운동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을 즐기는 것. 그 중에서 춤 같은 것도 운동에 속해, 춤. 스포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랬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10대 때. 그것이 왜냐면 운동을 한다는 거, 뭔가 게임을 한다는 거, 몸을 움직이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 두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가장 많은 두뇌의 부위를 사용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보다 전체 두뇌를 가장 넓게 사용하는 게 운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연결된 시냅스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가는 10대 때 그것을 덜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양한 운동으로 나오죠. 이 앞에 여학생 얘기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 그냥 잘 들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런데 저 운동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두뇌의 10대 두뇌를 가급적 유지한 상태로 성인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체력 단련도 하고 할 텐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10대 두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뇌가 전반적으로 나이 먹어서도 건강해지려면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뭔가 규칙이 있고, 또 그 운동 중에서도 어떤 게 좋냐면은 갈수록 더 섬세해진다거나 갈수록 내가 고수가 돼야 하는 운동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갈수록 내가 더 고수가 돼야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악기예요, 악기. 악기를 잘 다뤄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갈수록 그 반주를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무술. 갈수록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고수가 돼가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수련해야만 하는 뭐 그런 거고, 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창력을 자기가, 이 목이라는 것도 우리의 악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꼭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잠시만요. 이 페이지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다른 페이지 하나 보고서. 자, 중학교 때 꼭 유지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좀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 나머지가 뭐냐면 어휘력이라는 거예요. 어휘력. 안타깝게도 단어를 외워야 돼. 즉 한국말도요. 여기 수많은 한국말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역, 계산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뭐 정확히 이거를 길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자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한국말의 어휘력이라는 거는 반응. 도대체 반은 무슨 뜻이고 이 음은 무슨 뜻이야? 이거 잘 설명 못 한다고. 특히 중학생들은 이 반이라는 것을 한자로 한동안 공부를 해보고, 응이라는 것을 한동안 공부를 해보고, 속이라는 건 뭐고 도는 뭐야? 반응 속도 할 때. 이 속의 뜻은 뭐고 도는 또 뭐지? 모르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고 있다고.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휘력이 없어, 거의. 굉장히 어려워. 한국말도 어렵다고. 영어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 어휘력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영어나 중국어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운동하고 어휘력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을 쓰게 되거든. 근데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유지된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들이 있지, 시냅스들. 그 시냅스들을 주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그 시냅스를 통로로 사용을 해. 그러니까 운동하고 어휘력에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운동을 통해서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킨 상태로 어른이 되면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라는 것은 운동을 할 때도 쓰지만 생각을 할 때도 똑같이 쓰거든. 똑같은 그 에너지가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장치를 쓰는 거야. 뉴런과 뉴런 사이 그게 장치라면 똑같은 장치에서 운동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다 그런 방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동만 가지고 좀 괜찮은 인공지능 시대에 괜찮은 성인이 되려면 운동을 김연아급으로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건 악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굉장히 뭐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할 정도로 노래를 잘해야 돼.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가 악기 연주만으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굉장히 어렵지. 경쟁률도 높고. 그런데 그런 어떤 악기 연주라든가 운동을 가지고 자기 두뇌를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쭉 유지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휘력이 좋아야 되는 거야. 아는 단어가 많아야 돼. 아주 간단하게 그거야. 중학생한테 필요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고1 때 고등학교를 한번 퇴학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 어휘력을 늘리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책도 안 보고 단어도 안 외우고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러고서 고등학교를 딱 갔더니 고등학교 교실에서 내가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공부를 더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휴학을 안 시켜주는 바람에 그러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서 무단결석으로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퇴학을 당한 게 아니고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데 휴학을 안 시켜줘서 이제 학교를 그만 가면서 퇴학을 당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사람들을 사귀고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단어를 사용하게 될 날이 온다고. 물론 그때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말 귀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겠지.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어른이 됐을 때 현장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성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학생 때하고 성인이 됐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학생 때는 누구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하면서 뭔가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성인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몰라. 그러면은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보기가 되게 어려워. 그럼 이제 몰래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시간이 걸리잖아. 내가 물어보고 그 인공지능이 대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게 없을 때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고등학교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만 물어볼 수가 있어. 왜 그럴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제가 말이야 이것도 모르고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세상에 저 나이가 되도록 왜 저것도 모를까?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때 누군가한테 뭐를 자꾸 물어봐야만이 자기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쟤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채로 지금 우리랑 같이 일하려고 여기 들어왔어.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예전에 그랬어요. 인공지능한테 뭔가를 물어봐가지고 답을 얻은 다음에 사람이 일 처리를 했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컴퓨터한테 뭘 물어보잖아, 인터넷에, 네이버에.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일 처리를 하죠.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로봇이 없던 시대예요. 즉,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없을 때는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쓰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 현재는. 아직 시중에 우리 인간처럼 손가락을 쓰는 존재가 없다고. 나와 있질 않아. 그리고 비싸. 있어도 뭐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이래. 가장 싼 손가락을 쓰는 로봇이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근데 걔는 완벽한 손가락이 없었어. 우리 인간처럼 손가락을 못 써.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 조립하고 하는 그 정도의 손이 있는데, 그게 2천만 원 정도 해. 지금 그게 잘 팔리고 있지. 그 로봇이 잘 팔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무렵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보다 손가락을 잘 쓰는 로봇이 수두룩하게 나와버려. 시중에. 그때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 미래학자들은 2024년, 2025년으로 보고 있어. 그럼 9년 후잖아, 9년. 아니, 8년 후인가? 8년 후야. 10년 내에 인간처럼 손가락을 잘 쓰는 로봇이 1,000만 원, 2천만 원 또는 100만 원, 500만 원에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엑스마키나라든가 로봇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로봇들은 로봇끼리 통신을 하거든. 통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물어보려면 이렇게 말을 써야 되잖아. 형, 뭐 이게 이런 게 뭐야? 그럼 여기서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게 한 10초가 걸린다고. 아무리 짧게 해도. 뭐 단어의 뜻 하나를 물어보려고. 우리가 전자사전에서 영어 단어 뜻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봐. 한 10초 걸리겠지. 그러니까 로봇이 뭔가 일을 할 때 로봇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얻는 속도는 0.00001초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개념이 사라져버려. 그냥 바로 실행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면은 로봇이 뭔가를 관찰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관찰하면 이걸 모르면은 즉시 인공지능이 그걸 인식을 해. 어디에 있는 어떤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로봇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다. 그럼 인공지능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걸 알려줘 버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특성이야. 로봇들끼리는 서로 막 통신을 하지.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통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냥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5G 시대라고 하잖아. 5G 시대.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 5G. 5G 시대의 인공지능 로봇은 뭐냐? 물어보는 게 없어. 즉시 잘해. 즉시.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검색해보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정교한 손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2024년, 5년쯤 되면은 인간의 시력에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그 센서, 시각적인 센서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에 거의 한 100배에서 200배를 봐. 자, 가청 능력, 들을 수 있는 귀, 맡을 수 있는 냄새 거의 20, 30배. 손가락의 정교함. 자, 인공지능 로봇 손가락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게 예전에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에일리언이 입을 크게 딱 벌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입 안에서 입이 또 나와. 입 안에서. 자,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의 손은 어떤 방식이냐? 자, 인간 크기의 손이 있어. 이렇게 있지? 손가락 하나가 벌어지면서 손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인간 손 크기의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손톱 안에 손이 또 내장이 돼 있어. 찡 또 나와.
입 안에 입이 있듯이 손 안에 손이 또 있어. 손가락에. 그 안에 손이 또 있을 수 있어. 자, 손가락에서 손이 하나 나와. 사람 손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아주 작겠지. 애기 손보다 작겠지, 그지? 어느 크기가 될까? 아무튼 핀셋 크기가 된단 말이야. 핀셋 크기. 거기서 손이 또 나올 수 있어. 나노 크기로. 나노 크기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보다 시력이 200배가 좋고 인간처럼 손을 쓸 뿐만이 아니라 손의 크기가 미생물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현장에서 손의 크기가 작아질 수가 있다 이거지. 뻔해 이런 로봇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로 가려고 하냐면은 미래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조차 쉽게 판단 내리지 못하거나 인공지능조차 경험한 적이 없는 곳에서만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것, 인공지능이 하기 싫어하는 것, 인공지능 로봇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그것만 우리 인간이 하게 된다는 거지. 또는 그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없다. 사실 없어지지, 거의 없어지지. 그래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실업에 대해서 너무 암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이 페이지를 왜 열었냐면은 이 페이지는 뭐냐면 10대의 창의성이 여기 보면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나이가 25세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25세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10년간이야. 여러분들의 15세라고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생각했던 나이가 언제냐면 16살, 17살이야. 10대 때 그 아이디어를 또 올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또 연구를 하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또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악기나 아무튼 미래에 여러분들이 뭔가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 지금 이미 그걸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그걸 준비하거나 직접 하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난 대학교 가서 그걸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늦을 가능성이 많아. 예전하고 우리가 성인이 될 때하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때하고 다른 점이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와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점이 한 세대 지금 30년 만인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많은 로봇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 엄청나게 정교하고 엄청나게 영리한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때 15세 전 10대 때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두뇌를 굉장히 그 분야에 관련해서 유연하면서도 그 분야에서 융통성을 가질 정도로 기초 지식을 갖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두 부류로 나눠서 예를 들거든. 무슨 얘기냐? 이 중에서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 애가 있고, 공부에 소질은 있으나 흥미가 없는 사람이 있고, 흥미는 있으나 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공부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중학교라는 그 틀 안에 갇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략이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달라져.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자,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좀 전에 내가 얘기했지, 중학교 때 어휘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나 부모님이 하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의 선배나 부모님들이 하던 공부의 5배를 해야 돼. 5배. 그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거든.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 5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두루두루 같은 시간에 예전에 5분 만에 할 수 있었던 그 공부에 그 5분 만에 5분을 다시 1분으로 쪼개가지고 1분 동안은 이걸 공부하고 1분 동안 이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공부에 소질이 없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봐야 돼. 뭐냐면은 일단 어휘력을 늘리는 것은 미래 사회에 인간들끼리 소통하고 또 인공지능 우리가 부려먹으려고 그래도 내가 어휘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부하직원이 되는 거야. 인공지능이 우리가 시키는 일을 인공지능이 할 거야. 다 해줄 거야. 인공지능 로봇이. 근데 문제는 뭐지? 인공지능이 부하직원이 됐을 때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무슨 일을 시켜야 되는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그럼 돈 주고 인공지능 사서 뭐 할 거야? 써먹을 수가 없잖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 부하직원을 내가 써먹으려면 내가 그만큼 알아야 되고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휘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도. 수많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장이 될 수도 있다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또 나뉜다는 얘기도 있어. 자, 그래서 또 역시 어휘력이 중요한데, 어휘력은 어휘력이고,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내가 무슨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야. 인공지능은 인간이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 알아서 해, 알아서. 왜? 인간보다 더 많이 하니까. 뭐든지 다 알아서 한다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인공지능에서 내가 뭘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인간적으로 창의적이라는 얘기거든.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을 내가 시킨다라는 거야. 그렇게 창의적이기 위해서도 창의적인 게 있다고 쳤는데 그것을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문장으로 만들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인공지능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휘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야. 중학교 때 우리가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막 단어를 외우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뭘로 가야 되냐면 손을 활용해서 손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어. 즉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어설프게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때는 그랬거든. 뭐 마이스터고 가면은 공부 못하는 애라고 그러고 했었거든. 그래서 농업고를 간다거나. 근데 지금은 마이스터 가기도 힘들다면서 경쟁률이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내가 손을 활용한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엊그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저기 경기도 파주까지 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그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이거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든 거다. 초등학교 4, 5학년이라면 공부를 시키지 말고 화장실 청소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 화장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한국의 화장실과 일본, 중국의 화장실의 모양이 다르겠지. 변기 모양도 다를 거고, 그리고 뭐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장실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학부모한테 한 얘기야. 여러분의 자녀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화장실 청소에 달인이 된다면 세계적인 로봇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청소 로봇 알죠? 청소 로봇. 바닥. 이게 현재 로봇 수준이야. 로봇이 있잖아. 현재 로봇은 예를 들어서 창틀에 먼지를 닦는 로봇이 없어. 그리고 특히 변기를 닦는 로봇 있잖아.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값싸면서도 무슨 로봇 경쟁은 뭐야? 로봇 제조 비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화장실 청소를 무지하게 잘해야 되는 거야. 그치? 화장실 청소 로봇이 앞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완벽하게 인간처럼, 인간 할머니처럼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만 한 10년 이상 했거든. 집이 굉장히 가난해. 가난해서 어머니가 청소해가지고 내 수업료 내고 했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보다 청소를 잘하는 로봇이 없어. 변기 안쪽까지 이렇게 잘 닦는 로봇이 없다고. 지금 그거를 로봇 회사가 개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얘가 모든 화장실 청소의 달인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미국 기업에서 데려간다. 영어 못해도 데려가. 영어를 못해도 데려간다고. 그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은 인간의 손을 쓰는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청소의 달인은 로봇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야. 그런데 초등학교 4, 5학년인데 영어 수학 학원을 보냈어. 엄마가. 얘는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는 애야. 근데 엄마가 서울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내는 거야. 야, 난 서울대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 나도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는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유명무실해지거나 그 힘이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뭔가를 배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왜? 뭐냐면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행동 자체도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학생이고 배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교가 뭐야? 배우는 게 뭐야? 이렇게 바뀌어버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냐? 그러니까 뭔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30년은 책으로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시대라고 생각해도 돼. 만약 여러분들이 책으로 배우고 싶다면 5배 이상 공부를 해야 돼. 5배 이상 공부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몸으로 익히면서 손기술을 고도화시켜야 돼. 손기술을 고도화시키면서 어휘력 늘리는 것만 잊지 마. 그러면은 굉장히 대단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성적을 올리는 공부, 여러분들의 선배나 부모님들이 하던 식의 공부는 소용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진로지도 얘기를 하려고 연 거고.
일단은 좀 한 2, 3분만 쉴게. 화장실 갔다 오고 조용히. 정말 오줌 마려운 사람만 화장실 갔다 오고. 내가 그 얘기 하는 동안에 갔다 와. 여러분,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은 오줌이 잘 안 생겨. 두뇌가 뭔가에 몰두하면은 생리 반응이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서 화장실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강의에 집중을 안 했다는 뜻이야. 아무튼 갔다 와.